저희 그 레노버의 이 넵튠이라고 하는 이 고유의 사실은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넵튠은 뭐 이름에서도 좀 생각이 드시지만 순행과 관련된 고유 솔루션 브랜드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넵튠이라고 하는 HPC 영역에서 만약에 어디에서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보통 레노버가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순행과 관련된 제품과 솔루션 뭐 이런 것들 기술 여기에 대한 이제 통칭을 하는 브랜드 이름, 고유의 브랜드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어쨌든 이 전통적인 HPC 시장에서의 컴퓨팅 관련된 트렌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소비 전력과 발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수용할지에 대한 냉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HPC하고 AI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그냥 HPC였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HPC 계산 노드 목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었다면 발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CPU의 TDP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그걸 수용하기 위한 정도라면 한 300에서 600W 정도의 CPU,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뭐 인텔의 제온 6세대 그라나이츠 래피드가 500W입니다. 그리고 AMD의 베니스로 넘어가면서 또한 500W, 600W가 이제 거의 기본 정도로, 최근에 어쨌든 320W를 넘어간 거는 이제 노멀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 이상의 어쨌든 2배 정도의 TDP가 내년에는 아마 뉴 노멀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 정도의 만약에 TDP라면 또 순행은 역시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전체 시스템의 한 90% 정도의 수준을 물로 냉각하는 방식 정도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좀 다릅니다. AI는 당연히 이 GPU라는 가속기 기반에서 돌아가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가속기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TDP는 아시는 것처럼 블랙웰 기반으로 넘어가면 1000W입니다. 지금 하퍼가 700W 수준에서 내년에 1000W, 1200W까지 또 올라갑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을 대응하기 위한 순행은 전체 시스템의 100%, 풀 100% 순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수용 가능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 이미 도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최근에 이런 트렌드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폼팩터의 사이즈가 내년부터 굉장히 커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라나이츠 래피드의 폼팩터는 지금 현재 제온 5세대까지의 표준 폼팩터 실리콘 그 칩의 사이즈 자체가 한 20-30% 정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 서버에서 원유나 투유 서버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뭐 저희나 아니면 뭐 타사 이제 고집적 그 순행 서버를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서버의 보드 사이즈 자체가 한계에 다다른 거고요. 이걸 새롭게 지원하기 위한 보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DIMM도 MRDIMM이 새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8800MHz짜리.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볼티지 레귤레이터의 개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CPU 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W, GPU는 1200W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 환경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전력 소비량만 가지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발열, 서머리 이제 거의 기본 이제 논의의 중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T케이스가 320W를 넘어가면 CPU의 T케이스는 6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00W, 250W 요 정도가 한 70도, 80도 수준이었다면 지금 320W 넘어가는 순간 CPU의 T케이스는 6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냉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거대 랭귀지 모델이나 이런 큰 GPU 팜을 이제 구성하는 경우에 무엇보다 에너지 에피션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별로 소형 뭐 모듈러 원자로를 두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전력량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걸 조금 들여다보면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8GPU 서버 한 대가 보통 소비 전력이 한 10kW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실제 IT와 넌 IT에서 요구되는 전력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IT에서 요구하는 전력량이 한 10kW면 나머지 한 6kW 가까운 한 8kW 정도의 수준이
넌 IT, 그러니까 이 장비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시설에서 요구되는 그 쿨링 비용, 항랑수기 포함해서 기타 이제 장비들에서 요구하는 이제 냉각 비용이 냉각 소비 전력이 저 정도 수준인 거고, DWC라고 하는 다이렉트 워터 쿨링으로 갔을 때는 단위 시스템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에서 한 15%. 대부분의 여기서 세이브할 수 있는 포인트는 팬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소비 전력 세이브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당 한 팬이 10%에서 뭐 맥스 풀 팬이 돌면 한 20% 정도까지도 팬이 사실은 이제 전력을 먹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세이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순행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서의 냉각 코스트, 소비 전력,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한 서버 5,000대, 8GPU 서버 5,000대, 약 4만 장의 GPU를 가정을 했을 때 공랭식으로 갔을 때는 약 한 78메가와트, 이 중에 거의 한 50% 가까운 그 비용이, 그 소비 전력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타 시스템을 제외한 넌 IT 기반 시설에서 필요하는 쿨링으로 인한 소비 전력 부분이고, 워터 쿨링으로 왔을 때는 한 47메가와트에서 한 9메가와트 정도만 이제 소비 전력으로 웨이스트 되는, 뭐 이거를 그러니까 뭐 웨이스트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약간 넌센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IT 입장에서 보면 넌 IT의 소비 전력을 줄이는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효율, PUE를 1점대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그거를 이제 웨이스트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레노버의 순행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 순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시작됐냐 뭐 이런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제가 그러니까 레노버가 사실은 이제 그 IBM의 X86 사업부를 2014년에 이제 인수하면서 그 헤리티지를 이제 사실 넘겨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 아직도 IBM 다니시던 옛날 분들이 그대로 또 본사에 가면 할아버지 분들이 다 그대로 계세요. 근데 그분들 말이 1990년대부터 순행을 연구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상용화된 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2년에 그 LRG 잘 아시는 라이프치히 슈퍼컴퓨팅 센터에 LRG 슈퍼컴 센터에 IBM의 아이데이터 플렉스 그 DX360MA라고 하는 모델이 최초의 상용 그 순행식 그 설비가 시스템이 그 도입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에 이런 상용으로 처음으로 이제 순행이 도입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발전들이 사실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4년이 이제 IBM의 이 전체 슈퍼컴을 포함한 X86이 레노버로 넘어왔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제품 개발들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2020년 정도에 이제 개발된 모델들이 시스템 전체에서 한 96% 정도를 순행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4% 정도는 여전히 일부 이제 외기온도 조건과 공랭을 통해서 이제 처리해 왔다면, 내년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판매할 올해 개발된 모델은 100% 순행입니다. 모든 컴포넌트를 다 100% 순행으로 처리하는 이제 풀 워터쿨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제품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100% 순행 제품이고요. 아까 저희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넵튠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로고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샤시형으로 되어 있고요. 8개의 트레이가 장착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후면에 4개의 PCS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의 파워 그 공급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PCS는 뒤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렉에서 제공되는 PDU와 서버 내에 있던 파워 서플라이를 하나로 합친 방식입니다. 그래서 렉에 PDU를 두지 않고도 샤시에 직접 바닥 전원이든 상부 전원이든 파워 공급하는 라인을 끌어서 이 PCS에 꽂으면 이 PCS가 48V 기반의 VR을 통해서 48V 기반의 상시 전원을 개별 노드에 이제 공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kW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상세한 내용들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샤시 형태로 해서 렉에 3개의 샤시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인넷, 찬물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내부에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내부 루프를 돈 운수가 밖으로 이제 나오는 아울렛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레노버의 순행식은 기본 웜워터 쿨링입니다. 아까 저희 오전에 최경 이사도 잠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최대 45도씨까지의 인렛 물의 온도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외기 온도 조건이 45도를 넘지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45도씨 기반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외부에 별도의 냉동기를 둘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의 온도를 예를 들면 인렛 템퍼레이처를 10에서 15도, 20도까지 유지해야 되는 순행식 장비라면 사실은 일반적인 물의 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냉동기 장비가 쿨링 타워와 CDU 중간에 이제 위치를 해야 되고요. 저희처럼 웜워터 쿨링이 가능한 경우라면 별도의 냉동기를 필요하지 않고도 해당되는 물을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장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의 트레이가 구성이 되어 있고 4개의 15kW짜리 PCS라고 하는 모듈이 후면에 들어갑니다. 실제 내부는 그림에서 PCS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CS조차도 당연히 순행으로 시키고요. 그러니까 개별 트레이에 들어가는 개별 서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샤시를 지원하기 위한 이 파워 컨버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PCS 모듈에 들어가는 부분도 팬이 없이 100% 이제 순행으로 시킬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전력량을 기반으로 해서 POE도 어쨌든 기반은 전력량이고, 근데 최근에는 순행으로 많이 전환을 하다 보니까 얼만큼 많은 물을 필요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전력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끌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의 거리에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까지 얼만큼의 물을 끌어올 수 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 중에 하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제 출시하는 제품 같은 경우가 필요로 하는 물과 소비 전력의 양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트레이 하나에 2개의 서버, 2개의 노드가 이제 장착이 되는 방식이고 각각 2CPU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이제 인렛 찬물이 들어오고 뜨거운 물이 나가는 순환 루프를 가지고 있고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부 CPU 또는 GPU만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서버에 들어가는 모든 컴포넌트, 예를 들면 메모리, 예를 들면 디스크, 예를 들면 PCI, 예를 들면 파워 모듈, 메인 CPU는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00% 모든 컴포넌트를 다 물이 순환해서 시킬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옵션을 두어서 한쪽 면만 시키는 콜드 플레이트를 두는 게 아니라 양쪽 사이드의 메모리, 양쪽 사이드에도 콜드 플레이트를 접촉식으로 이제 붙여서 시키는 방식으로 100% 순행 제품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RDIMM 얘기를 잠깐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그라나이트 래피드 이제 제온 6세대 모델이 시장에 나오면서 메모리 밴드위스가 최대 8,800MHz까지 올라갑니다. 이걸로 인해서 기대하는 메모리 바운드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코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쪽에 이제 굉장히 상당한 성능 개선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HPC 어플리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AI 쪽에서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 포함해서 MRDIMM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베네핏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다음 차세대 순행식 모델에서는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동일한 폼팩터 사이즈를 갖는 GPU 가속기 모델입니다. 가속기 서버 모델이고요. 아까 하나의 트레이에 2개의 노드가 장착돼서 저희가 이제 슬롯을 세로로 해서 이렇게 꽂는 방식이었는데 동일한 폼팩터 사이즈의 세로로 꽂는 이 서버 안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스 블랙웰, 소위 이제 NVL4라고 하는 4개의 블랙웰 GPU와 2개의 그레이스 칩이 장착되는 GB200 4GPU 모델이 하나의 트레이 안에 이제 장착되는 방식으로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내년 초에. 그래서 이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100% 순행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는 물론 슈퍼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HBM 기반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 메모리 D램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의 NVL4 이 보드 자체에 대한 전체 컴포넌트를 순행으로 처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크, 인터널, PCI 슬롯 모든 컴포넌트들을 다 순행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또 하나 보시는 것처럼 이 순행식 컴포넌트들이 주요 부품들은 다 구퍼, 동 파이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행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가지 종류의 머티리얼을 씁니다. 백관, 스테인레스, 동. 그 중에 가장 비싼 게 동파이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식의 위험도 가장 적고요. 내부 순행 쿨런트 안에서의 뭐 일부 이제 물론 물은 넌 이오나이즈드 순수 워터를 사용을 하지만 어쨌든 발생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머티리얼의 퀄리티가 좋은 이제 동파이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일부 플렉서블한 부분에는 저희가 EPDM이라고 하는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순행식 파이프가 만약에 오래돼서 경화가 되면 크랙이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가장 고가의 이제 퀄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순행식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B200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내년 출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미 주요 이제 HPC 고객사에서 제품 테스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조만간에 아마 이제 도입되는 사례들이 이제 시장에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모든 컴포넌트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이스 블랙웰 NVL4 기반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GPU, 기타 PCI 뭐 이런 것들을 다 100% 순행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저희가 AI를 기반으로 했을 때 중요한 뭐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파라미터의 개수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75빌리언의 파라미터 개수의 AI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로 하는 규모와 그 필요로 하는 예산에 따라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NVL2, NVL4, NVL72를 각각 마켓에 타겟팅해서 각 개별 서버 공급사로부터 공급을 하거나 독자적인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렉 타입의 모델로 공급을 하는 방식처럼 저희도 엔비디아로부터 받은 각각의 개별 보드를 저희 사이즈에 맞는 시스템 라인업에 이제 매핑을 해서 각 요건과 예산의 규모와 파라미터 사이즈 개수에 맞게끔 제품화해서 시장에 출시하고 있고요. 일부 4GPU, 8GPU 서버들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렉 타입 서버, 그러니까 고집적 순행 모델이 아닌 전통적인 그 메인스트림 서버 형태의 3U 또는 5U짜리 순행식 서버도 동일하게 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퍼 기반에서 팔고 있는 제품과 같은 형태의 모델에 블랙웰 GPU를 꽂아서 이제 판매하는 모델을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라인업을 보면 마지막 장표인데요. 레노버가 HPC AI 쪽에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GPU가 장착되는 서버들이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넵튠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애들이 다 순행식으로 이제 구성 옵션이 가능한 모델들입니다. 일부 모델은 CPU만 시키거나 일부는 GPU만 시키는 모델들도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모델 같은 경우는 100% CPU, GPU뿐만이 아니라 디스크와 PCI, 카드, 그리고 메모리, 기타 파워 서플라이를 포함한 100% 순행. 그러니까 전산실 환경 내에서 사실은 뭐 다른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일부 공랭으로 처리하기 위한 뭐 항우랑스키는 여전히 일부 용량은 요구할 수 있지만 장비 자체, 시스템 자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100% 순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모델들이 시장에 출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예,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